많이도 변했다. 부동산 정책 다 아시지만 막상 쓰려고 하면 헷갈리시죠?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법. 오늘 영상은 이것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배남TV입니다. 쫄지 마십시오. 알면 쉬운 주택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 안내. 이제는 거의 모든 집 살 때 다 내야 되는 서류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취득 자금 조달 및 입주 계획서. 아유, 참 정책도 많이 변했고 사실은 대충 살펴보셔서 아시는 분이 많겠지만 이거 잘 쓰셔야 되세요. 한번 잘못 쓰면 조사 나와서 큰일 납니다. 자, 이제는 거의 전부 다 작성해야 하는 그 문서입니다. 투기과열 조정지역 주택거래 시에 무조건 제출해야 되고, 또 투기과열 지구는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해야 되고, 법인은 별도 서식까지. 아무튼 주택을 취득하면 이제 자금 조달 계획서를 거의 다 적는다. 비규제 지역은 제외되지만 비규제 지역이 거의 없으니까 투기과열 조정 지역은 다 적습니다. 주택거래 시 무조건 적는다. 살펴보시고 가시죠. 자,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조금 크게 해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란은 다들 아시지만 매수인의 인적 사항입니다. 성명, 주민번호, 주소, 휴대전화 여기까지 아무 문제 없으세요. 그러나 이제 그 밑에 자기 자금 조달 계획인 여기서부터 조금씩 어렵기 시작합니다. 먼저 자기 자금이란 쉽게 말해서 내 돈에 관한 사항을 적는 건데 2번 항목 금융기관 예금액 이건 통장으로 증빙되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고 3번 항목 주식, 채권, 매각 대금 이것도 어느 정도 증빙이 되니까 크게 문제될 것 같고 4번부터가 이제 조금씩 어려워집니다. 자, 증여나 상속 받은 것. 증여 상속은 신고한 것만 인정합니다. 세무서에 신고한 것만 인정하니까 만약에 이거를 미리 할 것 같으면 여기 적고 신고하지 마시고 신고하고 여기 적어야 되세요. 그리고 그러면 증여 다 지돈 내고 못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여에 대한 거 한번 보시면 일단 증여세는 직계 존속 5천만 원까지 직계 비속도 5천만 원까지 배우자는 6억 기타 친족 1천만 원까지 10년 기간 한정해서 증여가 가능합니다. 여기까지는 증여세 안 물고 이거보다 더 많이 증여를 해야 된다. 쉽게 말해서 집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더 많이 줘야 된다 하면 여기 보시면 거의 대부분이 1억 초과 5억 이하나 5억 초과 10억 이하가 걸릴 것 같아요. 일단 5억 이하는 1,000만 원 플러스 1억 초과의 금액의 20%, 10억 이하 5억 초과는 30% 이렇게 낸다 보시면 되시고 이걸 해서 좋은지 안 해도 좋은지 고민하시다가 큰 우를 범하지 마시고 쉽게 말해 자기 조달 계획이 안 되시는 분들은 그냥 증여세 내고 증여한 금액 더하기 자기 그 자금 조달 계획서 작성하세요. 몰래 적다가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리고 웬만한 것들은 요즘 다 알아냅니다. 5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요것도 헷갈리시죠. 일단 통장에 대한 보유한 어떤 있는 돈도 아니고 쉽게 말해서 내가 그냥 가지고 있는 돈 소명해야 합니다. 순수 현금이 금액인데 사업자가 예를 들어 순수 현금이 많으면 소득 누락으로 조사 나오고 소득 금액 확인보다 많은 금액이 또 여기 적히기 시작하면 증여로 의심을 합니다. 축의금, 조의금도 금방 받은 건 괜찮은데 오래전에 이거 축의금, 조의금 적어도 문제가 되니까 현금 등 그 밖의 자금은 특히나 반짝반짝 이거 조심하자.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도 이거는 사실 쉽게 보면 쉬운데요. 여기도 또 조금 난해한 게 있어요. 부동산을 쉽게 말해서 팔아서 받은 돈, 팔고 사고니까 팔아서 받은 돈인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특수관계, 취득 경로와 처분 이익 시가 적정하게 되는지 산정 확인을 하고요. 예를 들어 보유세 때문에 있잖아요. 내가 내 집으로 다른 집을 사는데 이걸 사면 보유세가 문제될 것 같아. 그래서 내 명의로 된 거를 팔고 와이프 이름으로 집을 샀다. 아무 문제가 안 되잖아. 할 수 있지만 증여로 갑니다. 증여로 가니까 이것도 잘 나눠 보세요. 반짝반짝 별.
부부간 배우자 간 처분, 쉽게 말해 판 사람과 사는 사람이 와이프, 남편 이렇게 되면 증여로 추정되니까 조심하세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5번, 6번은 특히나 작성할 때 신경 쓰자. 그 다음에 자기 자금 확인해 보기입니다. 자, 문제가 되는 날은 아까 우리가 한번 이때까지 쭉 한 번 더 확인해 보면요. 4번, 5번, 6번 항목인데 4번, 6번 증여 부분은 다시 짚어보고 갈게요. 자, 4, 5번, 6번이 뭔지 한번 볼게요. 2번은 통장, 3번은 주식 상관없고요. 4번이 증여상속이었습니다. 4번 증여상속 특히나 문제. 5번 현금 등 그 밖의 자금 말씀드렸죠. 조의금 축의금도 금방 된 거. 현금이 또 너무 많이 보유하고 있으면 사업자는 소득 누락 그리고 기본 일반 소득 금액이 있는 거에 비해서 현금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증여 추정 조심하세요. 그리고 6번 부동산 처분 대금 명의가 달라지면 또 증여로 추정 조심하세요. 자금 조달 계획에서 이제 차입금 등 작성 요령입니다. 차입금은 크게 문제되는 게 뭐 위에 자금 조달처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나가 있습니다. 살펴볼까요? 금융기관 대출액은 차입금 등을 볼 때 본인의 상환 능력과 함께 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세요. 다시 한번 금융기관 대출액의 합계 금액은 내가 벌고 있는 소득 금액에 차입금 등을 함께 보기 때문에 상환 능력에 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준비를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금융기관 대출액은 너무 많이 빌리면 내가 빌린 거로 안 본다더라. 조심해야 된다더라. 확인. 그리고 그 밖에 차입금 등 뭐 11번 항목, 9번 임대보증금하고 뭐 회사지원금은 상관없으니까 넘어가고 11번 항목의 그 밖에 차입금 등 역시 증여로 갈 수 있습니다. 객관적 차용증을 작성해야 되고 이자 지급 금액, 이자 지급 내역도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가 또 11번 항목 뭐가 문제가 되냐면은 쉽게 말해서 엄마가 빌려줬다 딸내미한테 문제가 안 될 수 있겠죠. 근데 조사가 나온 경우 어떤 부분이 나오면 딸이 소득이 없어. 딸이 소득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빌려줘? 이렇게 나와요. 다시 한번 11번 그 밖의 차입금은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을 제외하고 사인 간의 거래인데 뭐 그 부모 자식 기간 형제끼리의 어떤 차입금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증여로 보지 않아요. 다만 원칙적으로 갚을 수 있는지 없는지 객관적 자료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합니다.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를 커버해서 보일 수가 있으니까 확인하니까 11번 항목 꼭 쓸 때 조심히 써야 된다. 확인. 그렇게 보시면 되시고 이제 뭐 조달 자금 지급 방식도 나오고 입주 계획 나오는데 입주는 쓰는 부분이 있고 안 쓰는 부분이 있으니까 제껴두고 14번 조달 자금 지급 방식 매수자가 매도자한테 돈을 줄 때 지급 방식은 다른 거 뭐 거래 금액 계좌 이체는 문제 안 되세요. 대출금 죄송합니다. 보증금 대출 쓴 게 역시 문제 안 되세요. 다만 17번 항목에 보시면 현금 등 그 밖의 지급 방식이라 나오죠. 이 부분은 왜 여기 넣어놓냐면 제3자 이렇게 명의 신탁 부분이 여기서 걸려요. 내가 돈을 예를 들어 명의가 우리가 너무 많다. 그래서 저기 사돈의 8촌 누구 아는 사람 저 사람 명의로 하고 싶다 해서 돈을 안 보내고 그냥 어느 정도 이렇게 딱 썼을 때 수령증, 영수증 확인서가 존재가 안 하면 역시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조달 자금 지급 방식도 일반 거래는 상관없는데 다른 부분에 하면 요즘 아주 이쪽으로 철두철미합니다. 조심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되시고 사실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가 뭐 서류 한 장 쓰는데 뭐가 문제고 그런데 다주택자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다 걱정을 하는 게 뭐냐면 문제가 생기면 조사가 확대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가 확대돼 버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업자가 보유 현금이 너무 많으면 소득 누락으로 인해서 거기서 다시 다른 세금이 또 발생을 하거나 문제가 생겨버리니 작성할 때 우리 꼼꼼하게 잘 작성하셔서 미리 증여나 이런 부분에
세금 내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냥 누락시키지 마시고 세금을 내고 처리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습니다. 괜히 뒤통수 두 방 맞습니다. 확대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쓰는 거 한 번 생각 잘못해서 잘못 그려버리면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이 집 사시는 분들은 어차피 다 적어야 되잖아요. 이거 꼼꼼하게 잘 적으셔서 문제 없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구독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고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부탁드리고 사랑합니다.